똑똑한 사람들. 2. 시골에서 이웃에 살던 남편을 만나 19 나이에 맨손으로 보따리 하나 가슴에 안고 서울행을 감행했다. 그 시절은 한국 동란을 치른 끝이라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림으로 황달이 들 정도였다. 두 사람은 씩씩하게 뚝섬으로 나가 논에 질펀하게 쌓아놓은 볏짐을 의지하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밤을 지새웠다. 뚝섬의 강바람은 살을 예리한 연장으로 도려내듯 아플 지경이었다. 만삭이라 곧 아이를 낳을 터이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들판에서 아들을 낳아 둘이는 가난하기를 얼어 죽이지 않으려고 부부 사이에 꼭 안고 몸으로 서로를 덮였다. 혹독한 눈바람 속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펭귄처럼 말이다. 갓난아기의 몸에서 나오는 열은 화로처럼 너무 따뜻해서 그 겨울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넘겼다. 다행히 시골서 배운 기술이라고는 새끼 꼬는 일이라 벌판에 널린 볏짚을 사서 새끼를 까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비닐이 나오기 전이라 가는 새끼, 굵은 새끼, 그 중간께 크기의 새끼를 까서 시장에 내다 팔다가 상점에 배달을 하고 돈이 모이자 문간방을 얻어 새 들어간 어린 부부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마치 봄들판에 나가 냉이나 달래를 캐듯이 소쿠리에 솔솔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재미에 빠져들어 몸을 돌보지 않고 부부는 오로지 돈만을 향해 돌진했다. 한겨울 논바닥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은 탓인지 자궁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그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딱 아들 하나만을 낳은 터라 자식들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남편은 오직 돈만을 향해 뛰었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과 부모까지 서울로 오게 해서 모두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키느라고 부어온 돈을 몽땅 거기에 퍼부었다. 새끼꾼 돈 말고도 경화가 억척스레 돼지뼈를 푹 과서 거기에 야채를 잔뜩 넣고 국수까지 넣어 끓인 해장국이 인기를 끌어 하루 종일 피난민과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다. 길가에 낸 음식점은 매일 사람들로 버글거려 샘물처럼 돈이 차올랐다. 시장에 건물도 샀고 집도 샀고 땅도 샀다. 특히 사놓은 땅은 점점 불어나는 도시의 크기로 인해 황금값으로 뛰어서 두 손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아무리 도망쳐도 끊임없이 돈이 따라오는 형국이었다. 만년의 중풍을 맞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들어앉았고 경화가 일구어낸 음식점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일생 부부가 피와 땀을 쏟았던 자리를 뜨면서 남편은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이것이 화수분이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팔아라. 어려서부터 이곳을 드나들던 단골들이 상당히 많단다. 그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배고픈 시절 먹던 음식을 잊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찾아오는 옛 단골들이 큰 보배다. 그러니 내 어머니가 전수한 음식 맛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 일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단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부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만 다오. 그러면 우리는 족하다. 음식점 건물과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과 며느리는 입이 큐미까지 찢어졌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남편은 재차 다그쳐 다짐을 받아냈다. 나는 병이 깊은 사람이다. 아마도 오래 살 것 같지 않구나. 혹시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되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느니라. 그것만 하겠어요. 더 잘할 겁니다. 자식이라고는 저뿐인데 제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경화의 남편은 아주 찜찜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외동 며느리가 탕돌하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여투 얻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날카로운 눈으로 며느리의 전신을 흩어본 남편이 아주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의 재산은 없다. 음식점 달린 건물을 물려주었으니 너는 고생을 안고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우리에겐 이 집뿐이다. 그러니 매달 생활비 되는 걸 잊지 말아라. 하지만 생활비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꼭 10번을 대고 끊어졌다. 장사가 부진해서 자기네 살기도 힘들다고 했다. 하긴 며느리의 씀씀이가 너무 거세서 걱정을 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낙담한 남편의 건강은 매일 나빠졌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남편은 경화를 앞에 앉히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아들 며느리를 의지하거나 믿지 말게. 없는 자식으로 잊어버려. 무자식이 38자라는 말을 꼭 멍심해야 하게. 내 말 알아듣겠지 당신?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경화에게까지 숨겼던 건물 등기를 내놓았다. 얼마나 치밀하였으면 이미 경화 이름으로 바꿔놓은 등기였다. 이건 자네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게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숨겨야 해. 건물은 조그마하지만 거기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니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내 불알 친구가 부동산을 하면서 관리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여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꼭 간직하고 있게. 그리고 저기 구석에 놓인 금고 번호 알지? 경화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둔 남편의 얼굴을 응시했다. 어서 가서 저 금고를 열어보라고. 마지못해 경화는 금고를 열어 그의 눈이 닿을 수 있도록 무거운 금고를 돌려놓았다. 거기에 작은 상자들이 촘촘히 쌓여 있었다. 일생 돈 관리를 남편에게 맡기고 경화는 열심히 남편과 나란히 서서 돈을 버느라고 바쁘게 일을 해왔던 터라 금고에 이렇게 많은 작은 상자가 쌓인 것은 처음 봤다. 남편은 힘없는 손을 간신히 들어 그중 맨 위에 놓인 상자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경화는 그게 돈다발인가 하는 생각에 가볍게 들었으나 어찌 무거운지 한 손으로는 들 수 없이 무거웠다. 간신히 두 손으로 받쳐들고 와서 남편 앞에 놓았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상자의 뚜껑을 열더니 마치 작은 초콜릿 싸놓은 것 같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놓은 것을 집어들어 은박지를 풀었다. 그 안에 콩알 크기의 금조각이 나왔다. 그걸 들어 남편은 눈앞에 바짝 대고 찬찬히 살피다가 아내 경화의 손에 쥐어줬다. 자네, 나를 만나 너무 고생했어. 내가 당신보다 나중에 죽어야 당신을 보호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가냐 어쩔 것인가. 저기 쌓인 상자 속에 모두 이런 크기의 금조각을 해놓았네. 나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교회 다닐 수도 없을 터이고 그때 자네 혼자 집안에 있게 될 거야. 그런 날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방문하면 음식을 만들어 매일 잔치를 하듯 함께 먹으면서 지내라고. 그들 중 당신을 늘 돌보며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금조각을 하나씩 주면 당신 노후에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을 거야. 남편은 경화의 손을 잡고 만족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면서 숨을 거두었다. 썰렁하게 빈집에 혼자 남게 된 경화는 며느리의 아들에게 매달렸으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1년에 딱 3번 추석, 설, 생일에 나타나더니 그것도 이제 발길을 끊었다.
매번 올 적마다 며느리는 툴툴거렸다. 노인 천국이라 이제 노인들끼리 살아야지 옛날처럼 추석이다 뭐다 해서 음식장만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일은 이제 우스운 전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에요. 어머니도 정보사회 노인답게 어머니 갈 길을 찾아서 살아보세요. 제 남편도 이제 60줄이니 우리도 노인 세대에 들어왔다고요. 늦게 40 중턱에 결혼한 아들은 착하지만 조금 머리가 영민하지 못한 것이 늘 걱정거리였다. 그러니 젊은 아내를 맞은 아들은 여자가 하자는 대로 묵묵히 돌을 달지 않고 따라 산다. 1년에 3차례 오던 방문 횟수가 점점 줄더니 이젠 어쩌다 삐죽 얼굴을 내미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긴 요즘 딸들이란 예전과 달리 아들처럼 귀하게 길러서 아들보다 더 당당하지 아니한가 해서 요즘은 아들보다 딸 낳기를 소원해서 딸을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마도 앞으로 이 나라는 여인 천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니 경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돈을 번다고 부모가 모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야 들어오니 형제가 없는 외동인 아들은 너무 외롭게 컸다. 엄마 아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늘 혼자 목에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으니 사회성도 부족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 자란 탓인지 도무지 영문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아둔하다. 그저 착하기만 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도 허허 웃기만 해서 바보 같았다. 이런 아들을 볼 적마다 마음이 저리고 가슴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는 한이 되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간 적도 없고 하루라도 맞아 앉아 오순도순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다. 이게 마음 아파서 경화는 늘 아들에게 죄의식을 가진 것이 아마도 오늘 이처럼 무례하게 나대는 며느리로 자리답게 놔둔 셈이다.